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종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거래 종목도 전속중개계약과 함께 선진중개제도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한동안 시험에 안 나왔지만은 30회 시험에서 다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종목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상호간이 됩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이니까는 부동산거래 종목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개업공개사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이 부동산거래 종목에서 정보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개업공개사만 정보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중개사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것을 부동산거래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이 부동산거래 종목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이 부동산거래 종목에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종목은 개업공개사들끼리의, 사장님들끼리의 정보교환 체계, 이것을 부동산거래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동산거래 종목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 사업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얘기하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일정한 절차에서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거래 종목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동산거래 종목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이 사람들은 전국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30명 이상씩 돼야 됩니다. 전국에서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전국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거래 종목은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 컴퓨터 운영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누구?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동산거래 종목에 공개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누구? 그 이름도 거룩한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 하나 설치해놓고 정보 운영하겠다고 설치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성능이나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일정한 절차에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해주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처분해주고, 지정처분해줬다는 증명서로서 지정서를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고 곧바로 종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처분해 줘야 되고, 지정처분을 받았으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0일 3월 똑같이 3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숫자를 혼동할 수 있겠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30일하고 3월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3월이 더 중요하겠죠.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잘 알면 되는 숫자죠. 그러면 지정처분을 받았으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3월이라는 이 숫자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3월이 시험에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지정신청 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를 갖추어서 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4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전국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했으니까 이용 및 가입 신청서와
이 이용 및 가입 신청서를 개업공개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사본, 공인인증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다섯 번째는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해주고 지정 처분해줬다는 증명서로서 지정서를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곧바로 정보망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월 이내입니다.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의뢰인이 자기 개업공개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는 이 매도 의뢰받은 내용을 부동산거래 종망에 공개를 합니다. 또한 저기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은 제1은행에 다니는데 며칠 있다가 제1은행 본점으로 전관을 가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은 이 제1은행 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종로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을 한 번도 안 와본 겁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서울에서 직권이냐고 헤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개사에게 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줄게 해서 매수 의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 받은 내용에 맞춰서 부동산 거래 종망에서 정보 내용을 검색하게 됩니다. 중개대상물 아파트 거래가격 1억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해서 엔터를 탁 치면은 이 개업공개사가 공개한 내용이 이 검색 과정에 걸리겠죠. 그러면 자기 의뢰인에게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마음에 드느냐? 검색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고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이 좋다 사달라 하면은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자기 의뢰인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해서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망에서 정보 내용을 삭제해야 되니까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종망에서 정보 내용을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번호를 매겨보면 매도 의뢰가 1번, 공개가 2번, 매수 의뢰가 3번, 검색이 4번, 검색 결과를 자기에게 통보해 주는 게 5번,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하는 게 6번, 매수인 발생 통보가 7번, 거래계약 체결이 8번,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게 9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절차를 1번부터 9번까지 기기적으로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3개 내지 4개를 가로를 쳐놓고 가로 안에 순서에 맞게끔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계약 체결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몇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하게 됩니까? 2명. 2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력해서 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준다. 4글자로 공동중개. 그래서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계약 체결은 공동중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서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총 5가지가 있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세 번째는 공개의무 위반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경우.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섯 번째는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등 계속적인 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하고도 인정하는 때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중에서 4개를 선택하고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첨가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시키는 대로 한다? 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행위에서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전부 다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한다든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한다든가 업무보장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는 절차에서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을 하면서 공인행위에서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운영규정 위반, 공개의무 위반. 누가 더 나쁜 놈? 공개의무 위반 1-1이고 운영규정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정을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몇 년? 1년.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입니다. 여기서 1일 내지 4는 청문세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 해산 요거는 청문세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청문은 저기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 이 핑계대는 게 청문입니다.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땅속에 가 있죠. 땅속에 가 있는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니까 잠시 나왔다 들어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문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은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X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이 부동산 거래 종망에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회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30회 시험에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인행위에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종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종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한 군데 밑줄을 치면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종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동그라미.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종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30일 3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3월이 맞습니다.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종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운영 규정을 제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회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개업공인회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공개의무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종망도 내용이 뭐 엄청 어렵거나 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잘 정리하면은 한 문제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업공인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